이 지금 내용이 그 문제 풀 때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너네가 이제 아직 3분이 없고 못 풀어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전에서 모의고사 풀 때보다 조금 문제가 체감 난이도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연습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걸 갖고 와. 그 이제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게 맞아. 정답률 자체가 3, 40%대 거를 일부러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수삼수행을 포함해가지고 현역 고3들 다 포함했을 때 정답률이 3, 40% 찍는다는 얘기는 이제 고인물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7명 틀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가지고 와야지 또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쉬운 거 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본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내가 무조건 지느냐 못 풀어내느냐 이거는 또 아니란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 사고력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수업이 필요한 거고 니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 사고력 자체를 단기간 내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글을 봤는데 솔직히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건 없다.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지. 그딴 거는 없어.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계셔야 될 분이 아니고 좀 빨리 저 국가기관에서 모셔가야지. 단기간 내에 인간의 지능을 높여줄 수가 있는 분들인데 노벨 상감이 아닐까? 애초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지금 지문 자체가 요즘 나오는 수능의 수준이라든가 모의고사의 어떤 비문항의 난이도가 원래가 이렇게 어렵구나. 야, 앞으로도 어려워지겠구나.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상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어른들이 또 교육 정책을 잘못 잡은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 4개 영역이 있으면 4개가 굉장히 균등하게 이렇게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국어에만 난이도가 자꾸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란 말이야. 나머지가 점점 공기화되고 있잖아, 과목들이. 그 영수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국영수가 세 개 과목이 메인이었는데 영어가 점점 이제 공기가 돼가고 있지.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주는 상황이고 수능 영어 같은 경우 이번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영어가 5, 6등급인데 합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영어는 앞으로 비중이 줄고 수학은 애초에 니들이 선택을 잘 안 하지. 그냥 외면한단 말이야. 수능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 애들이 별로 없어. 탐구는 원래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기다가 난이도를 다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굉장히 기형적이란 말이야. 사실은 영어가 지금보다 비중이 있어야 정상이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변별력도 있고. 그래서 얘만 애들을 패는 게 아니라 영어랑 둘이서 패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변별력 자체를 여러 과목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기형적으로 집중이 돼 있다. 사람으로 치면 한쪽 팔이 없고 한쪽 팔만 엄청나게 두꺼운 거거든. 정상은 아니지. 근데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5년, 10년 내로는 수습이 안 돼. 군인들도 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영어를 어렵게 만든다? 이제 그거를 하려면 정치인 아저씨들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저씨는 다음번 대선에 아니면은 총선에서 이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등 돌리겠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영어 상대평가 하겠습니다. 영어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영어 듣기평가 저기 뭐 강화하겠습니다. 이래봐. 그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 피켓 들고 시위하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쉬쉬하면서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판국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니들 입장에서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울 이유가 없는 시험이야, 원래. 이게 원래 어떤 시험이야?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는지 정도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겠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라는 게 매스매틱스가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상급 학교에 갔을 때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요거 측정하겠다 이 소리거든.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전국구 시합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줄 세우게 해가지고 과도할 정도로 서열화 시켜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당장 바뀌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어려워. 어렵게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훈련을 할 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학교 공부는 조금 뭐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야 그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사실 별 탈이 없어 엄마한테 등짝 맞고 만단 말이야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중간고사를 조졌다 그럼 엄마한테 등짝 몇 대 맞고 끝나 인생이 뭐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야 이 자체보다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잘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능력을 키우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인 거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느낌이 다른 게 가져가. 응. 이때는 이제 열심히 내지는 이제 어떤 공부 자체에 의의를 둔다. 응. 그러니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공부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내권은 더해.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근데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데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 이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잘못 열심히 해. 이상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안 하면 차라리 몸이라도 편하잖아. 그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겁나 열심히 해. 이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운 거야. 본인의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인생은 인생대로 나가게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놀기라도 열심히 놀면 나중에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야. 논 거에 대한 결과로 예를 들면 내가 입시를 조졌다. 대학을 터졌어. 내가 뭐 좋은 데 못 갔단 말이야? 나중에 취직할 때 계속 고생을 해. 인과응보지, 그거는 차라리.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대학을 갔는데 시원치가 않아. 취직도 안 돼. 난 열심히 나름 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열심히만 하는 거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늘 방법론을 얘기를 한단 말이지. 특히 너네가 지금 오늘 들어온 요 비문학 수업은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야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이제 입문자 단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야? 고전 문학하고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애들이. 고전 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지? 요거 두 개가 이제 극혐 원툴이야. 내신 대비할 때 이제 보통 여기서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선배들도 실제로 아 이게 제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고전 문학하고 문법이 오히려 쉬워. 이게 쉬워서 쉽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그냥 넘사벽이야. 아, 차라리 얘네가 다시 보니까 뭐야?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나머지가 넘사벽이. 근데 그 중에 1등이 누구야? 지금 오늘 니네가 들어와서 듣고 있는 비문학이 수능 원툴이다. 엄밀히 조금 과장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수능 전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야. 국어만으로 국한 짓는 게 아니라 수학은 어차피 존재감 없으니까 다 접어치우고 암기 과목 영어 국어 다 합쳐가지고 지금 랭킹 1위가 누구야? 얘야. 얘가 제일 어려워. 솔직한 얘기로.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수학은 니들이 아예 링 위로 안 올라가고 다 찍고 내잖아 보통. OMR 카드에다가 예쁘게 토끼 그리고 낸다고 보통. 수학을 다 포기하니까. 이과의 40%가 수포자고 문과의 75%가 수포자야. 우리의 친구 수포자.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아. 내가 예를 들면은 이과야. 이과인데 화통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패션 이과인 거지. 얘는 수학을 싫어해. 근데 왜 도대체 이과를 왜 갔을까? 물어보면 사회 역사가 싫어서요. 외우는 게 싫어서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예전에는 수학이랑 과학이 좋아서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극단적이야. 이과를 왜 갔어? 이제 물어보면 아 나는 외우는 게 싫어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야 얘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두 가지거든. 결국에는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야, 결국에는. 그지?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본문 어떻게 읽어. 자, 중요한 거. 그냥 열심히 읽느냐. 땡. 아니라 그랬지. 아, 읽되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한다고 되냐? 노력을 하면은 다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이걸 한 번 보고 기억이 다 나잖아? 그지?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왜? 천재야. 이거를 다 읽고 한 번에 기억을 한다. 이 학생은 사실 멘사 회원이지. IQ가 130, 140 이상인데 학원은 모대로 댕겨. 그냥 집에서 놀다가 공부해도 어차피 1등급이 나올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돼? 5명도 안 될 거라 아마. 걔네가 괴물이지. 아니 봤는데, 아니 선생님 봤는데 여기 읽고 나서 밑에를 내려가면요 위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중심 문장을 막 찾으면 됩니까? 내가 그딴 거 좀 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헛공부하지 마라. 예를 들면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문단이 뭐야? 개풀도 없어.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칸 들여쓰지. 여기 한 칸 들여썼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다음 들여쓰기까지 덩어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게 문단이야. 응? 이거 너네 언제 배워?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런 여러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언제 배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문장을 찾고 뭐 접속사 뒤에를 잘 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개소리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어릴 때 태권도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 그지? 태권도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적장에 모가지를 따올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야.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안 돼.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중심 문장을 찾는다 또는 접속사 뒤에를 잘 본다.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 진짜가 아니고 대중들이 국어 교육하면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거지. 아, 국어 수업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비전문가나 진짜 국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했을 때 국어 교육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내가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정답률이 올라가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제일 불쌍한 놈들이 비문학을 갖다가 인강으로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지. 안 되는 걸 붙들고 있고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거랑 똑같아.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세 가지에 집중하라 그랬지. 본문은 전체 내용이 이렇게 많아도 사실 이건 많은 것도 아니지. 다른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앞에 했던 거 생각을 해봐. 이 분량이 두 배야, 거의. 그지? 그리고 뒤에도 보면 분량 자체가 얘보다는 많단 말이야, 뒤에 보면. 그지?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로 넘어올수록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가까운 수능을 볼수록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글 자체가 명심해야 될 게 본문은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보와 그렇지가 않은 잉여 정보가 섞여 있어. 이거를 다 기억하고 가겠다는 건 자살행위야. 기억을 다 못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저기 하버드에서 다 조사를 했던 거야. 학생들을 앉혀놓고 글을 읽게 하고 처음 보는 내용으로 이거를 3분 뒤에 질문을 했을 때 대충 몇 퍼센트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느냐? 30%가 안 돼. 응.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다른 데서 애들을 뭐 데려다가 이렇게 실험한 게 아니라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면은 전국에, 그지?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 애들은 수재들 아니야? 서울대는 저 100위권 바깥이고, 솔직한 얘기로. 하버드, 옥스퍼드면은 전 세계적인 전국급 인재들인데, 전 세계급 인재들인데, 걔네들도 30%밖에는 기억을 못 해. 30%도.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이거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다 기억해라, 윽박 지르면 기억이 나냐? 기억이 안 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정보를 선별해야 된다. 어차피 다 기억 못 해. 다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세 가지에 집중하라 그랬어,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정의. 자, 정의, 분류, 분석은 보지 말라 그랬지. 이거는 비중이 없다. 얘는 선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선지로밖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내용이 있어도 읽기는 하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읽을 수가 없다 사실은. 왜냐하면 읽기는 다 읽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보기 전에는 얘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아니 읽어야지 알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그지? 읽어야 고를 거 아니야. 읽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건너뛰고 딱 중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차라리 저 뭐야 신기를 내려달라 그래. 나도 못해 그거는. 내 무당이냐? 읽기 전에 야 3분 단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없을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읽어야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건 세 가지라 그랬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아니야? 계속 하는 얘기잖아, 지금. 공식은 명확하다. 두 번째가 뭐야? 상관관계. 정비례 반비례 얘기하는 거지?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하느냐? 정비례잖아. A가 증가할 때 B는 감소하느냐? 반비례잖아. 이거거든, 결국에. 세 번째가 뭐야? 과정이 뭔데? 순서. 예를 들면 이어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에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는데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과정, 그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네만 데리고 가는 거야, 얘네만. 그래야 우선순위를 타격할 때 해당되는 선지에 우선순위가 높은 선지가 전부 다 어느 쪽, 요쪽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하지. 선지를 볼 때 5개의 선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안 걸러지는 것들도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오히려 단순한 어떤 적용이나 단순 개념을 확인하는 어떤 문제 패턴이다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니들이 고민하게 되는 보기가 관련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든가 난이도가 좀 있다 싶으면은 선지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만 한다. 우선 타격 범위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34번 봐봐. 이 문제잖아, 지금 보면. 그지? 문제인데. 자, 지금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나오지? 이게 패턴이 두 개야, 이렇게 나오면.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써 있잖아?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뭐냐? 전개 방식이고. 자, 글의 전개 방식이야. 첫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글의 내용 이해 유형이란 말이야. 둘 중에 뭐냐? 이건 니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쉬워. 쉽다 그랬지. 왜? 1번이다 그러면은 이 글의 서술어를 봐봐. 서술어 여기 있지.
그치, 여기 있지? 얘네가 주어가 누구냐 이거야. 주어가 윗글이면 1번이야. 근데 글 자체가 주어가 아니면 2번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생성되는 게 이 글이 생성된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뭐야? 지연 영상이라고, 자연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 주어가. 그 뭐야? 2번이란 말이야. 아,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유형이구나.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캐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선순위를 갈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기했지.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간단 말이야. 얘네 셋 있잖아. 얘네 셋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선지가 우선 타격 지점이 된다. 왜? 출제위원들이 거기다가 답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한데, 봐봐. 선지가 5개야.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하나, 옳은 게 4개겠지. 답은 몇 개야? 무조건 1개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어딘가에다가는 답을 숨겨놨을 텐데, 그러면은 그 어떤 답을 숨겨놓는 것이 결과라고 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세상 모든 거는 결과가 있을 때 뭐가 있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 항상. 그냥 우연히, 그냥 랜덤하게 결정하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야. 그렇다는 거는 뭐야? 자, 봐라. 너네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내려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 나름대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가. 본문을 바탕으로. 맞잖아. 이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면 본문을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쳐나가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2번 선지가 예를 들어서 또는 3번 선지가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할 수 있거든. 아, 내가 이게 당장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들어. 확인이 잘 안 돼.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걔를 보통 제껴놓고 딴 애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간접적으로 걸러내려고 시도를 하게 돼 있어. 학생들이라는 게.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 얘네들을 정답 후보군에 올리기 위해서는 너네 나름대로는 결론을 짓는 메커니즘을 거쳐야 나름대로 정답의 후보로 올라갈 수라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2번 아니면 5번 내지는 4번 아니면 5번의 정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감이 왔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농락당했으면은 그 안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둘 중에 하나에 답이 있는데 이걸 고치냐 마냐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답한 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렇다면 니들이 출제위원회 입장이 돼봐. 그러면 만약에 선지에다가 답을 배치할 때 선택지가 2개가 있어. 선지를 봐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이 되는 선지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가 있어서 확인 자체가 어려운 선지가 있어. 너들 같으면 정답을 어디다 배치할 거야?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후자 아니겠어? 아니 어떤 바보가 이게 봤는데 답이 바로 나오는 여기다가 답을 배치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애초에. 이해되나? 나 그래서 내가 2가지 명심하라 그랬지. 첫 번째 전개 방식을 관련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패턴 선지 3가지 있었지. 그건 암기하라고 얘기했었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유형이니까 얘기하자면 2가지가 섞여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단순 사실 확인 선지가 있어. 이거는 단순히 얘기해서 본문에서 A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B라고 얘기해. 이런 거를 걸러내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사실 정답이 배치될 가능성이 적어.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올 때 바로 옆에 명시가 돼 있어. 그러면은 정답을 갖다가 본문에서 코앞에 알려주는 셈인데 여기다가 정답을 배치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럼 2번째가 뭐라 그랬어? 전제 관련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 요거거든. 인과관계, 상관관계 과정인데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야, 사실? 상관관계라 그랬지. 상관관계. 그 다음으로 뭐라 그랬어? 인과관계. 그 다음으로 뭐야?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은 순서를 뜻하지. 사실 얘네를 묶어가지고 전제라고는 하는데 또이또이해, 사실. 야, 그 안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추려낼 때가 있으니 그렇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기억에 비해서 니은이 한 10배 이상 중요하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니은에다가 정답을 배치했을 확률이 기억에다가 정답을 배치했을 확률의 10배는 된다. 그럼 1번. 자, 결론이 어디 있는지 봐봐. 생성이 돼. 누가? 자연 영상이라는 게,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라는 말이 나와. 이 거친다라는 말이 뭐야? 거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모델링이 먼저고, 그 다음 렌더링을 지나서 자연 영상이 탄생한다는 거니까 이 거친다라는 말은 순서를 뜻한단 말이야. 아, 과정이구나. 이해되나? 아, 그러면 이건 뭐 관련이야? 과정이구나, 과정. 자, 그러면 전제가 있는 거지. 2번째 봅시다.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대. 이게 결정된대. 아니, 뭐에 의해서? 그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결정되는 게 결과야. 원인이 뭐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 글에 의하면? 선재는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을 수가 없지.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그럼 2번이 정답이겠지. 하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 그럼 니들이 판단을 할 때 화소값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고유 표면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는 게 맞아? 이게 인과관계가 맞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거 인과가 뭐야? 들어가 있지. 요건 인과관계가 있잖아. 전제가 있는 셈이지. 자, 3번 봅시다.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나와 있어?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뭐야? 자, 구현이 된대. 근데 어떻게 해서 구현되느냐? 관찰 시점을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 이거 과정이지. 관찰되는 시점, 관찰 단계에서 원근감하고 입체감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 아니면 관찰 다음에 뭔가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입체감이 나오는 게 맞아?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 전에 만들어지는 거냐? 이건 알 수가 없지. 본문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건 뭐 관련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과정이지, 과정. 과정 관련이란 말이야. 그제? 네 번째 봅시다. 야, 벌써 얘기가 좀 다르지?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와, 자, 뭐, 연산량을 가지고 지금 비교해주고 있지? 그러면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게 결과야. 그지? 어떨 때? 그 연산량의 정도와 화면 해상도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다라는 얘기 아니야?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산량은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게 반비례면 어떻게 돼? 해상도가 높으면 연산량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지. 이거는 뭐야? 상관관계가 들어가 있지. 야, 이거 좀 중요하네. 상관관계가 들어가잖아. 그제?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병목 현상이란 연산 데이터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느낌이 오지? 이게 뭐야? 병목 현상의 정의 아니야? 그지? 이거는 뭐야? 단순 사실이지 왜? 여기서 정의라는 게 뭐야? A는 B다. 개념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니들이 보통 여기서 함정에 많이 빠진다 그랬지. 왜? 우리가 비문학을 보면 내용은 헛개비라 그랬지. 내용은 중요하잖아. 여기서 지금 뭐 렌더링, 뭐 3D 합성, 모델링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바짝 쫄아버리지. 아,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난생 처음 보는데. 어렵지 않을까? 뒤에도 보면 아 무슨 뭐 응용해가지고 이런 데 막 적용하는 문제 나오고 하니까 야, 씨, 난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인데 이거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다. 왜? 굉장히 쉬워. 얘기하지만은 내용은 허상이라 그랬지.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것이 아니야. 내용 안에 숨어 있는 이 말하자면 뭐야? 인과 상관관계 과정을 찝어내지를 못하고 보통 이제 못 집어내는 이유가 여기에만 집중을 못해, 니들이. 니들이야 지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본문을 볼 때도 세 가지를 먼저 보는 훈련을 하지만 대부분의 똥멍청이들은 이거를 다 같이 보고 있거든. 그 다 기억하려 그래. 보통 그렇게 가르치니까. 멍청한 놈들이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메타인지 하라 그랬지. 여기 지금 니들 눈앞에 있는 문제랑 본문은 니들보다 한 10배는 더 센 놈이야. 이거는 니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출제위원들이 너네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 너네가 고3 될 때까지 모의고사 여러 번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전국 데이터 양이긴 하지만 얘네가 요번 기수 애들이 어디에 강하고 약한지 또 3년 동안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뤘는지를 이미 다 파악해서 알고 있어. 그걸 다 피해서 내. 그럼 상대방은 니들에 대해서 알아. 그럼 니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공부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 다음 주가 벌써 3월이요. 그지? 그러면 뭐야? 일단 3월 시작되고 나면은 수능 수업을 병행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힘을 줄 수가 없지. 나는 계속 병행은 하는데 니네 내신 시작되면은 사실상 4월부터는 수능 수업 듣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내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야. 근데도 지금 보면은 겨울방학 때 해이해지는 놈들이 주변에 뭐 분명히 있다. 내신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수습이 안 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야 중간 조지면 물론 조지면 안 되겠지만 기말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만회할 수도 있고 결과 확인이 바로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이제 성적 확인이 되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내신에는 골몰아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내신 시험이 난이도가 1이면 국어 얘기하는 거다. 수능 국어는 99야. 한 100배는 더 어려워. 그러면 내신 준비를 한 2달 정도는 하거든. 그럼 수능 준비를 과연 몇 달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니네 겨울방학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없어. 그러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한 2달, 고1에서 고2 2달, 고2에서 고3 2달 합쳐봐야 6개월인데 이거를 풀로 공부에 때려박느냐? 아니, 이 중에 한 서너 달을 날려 먹을걸?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럼 한 두세 달 공부하겠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인과관계 딱딱 들어맞지? 봐봐. 이 지금 보면은 내신을 2달 준비를 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간신히 시험을 보는데 내신보다 100배는 어려운 시험은 한 서너 달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고3 돼가지고 수능 모의고사 봐봐라. 5, 6등급 떠요. 7등급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지? 그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최저 등급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서울은 저기 무슨 유니콘 같은 얘기가 되지. 그냥 지방에 아무 데나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냐? 니들 보통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내신 성적을 못 따서가 아니야. 내신은 보통 1차 시에서 뽑을 때 1차로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할 때 5배수, 4배수를 뽑아놔요. 정원이 20명이면 100명을 뽑아준다고. 그럼 일단은 입장은 돼. 입구 벤치는 안 먹을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놈들은 예를 들면 100명 입장했어. 대학에서 불렀단 말이야. 야, 너 들어와봐. 다 들어왔어. 자, 이 중에서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야. 인서울 예를 들면 야, 3합 7 나오는 놈들 빼고 다 나가. 이러면 이제 다 나가, 진짜로. 그럼 몇 명 안 남아. 걔네들이 최종 합격생이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다시 얘기하지만은 얘기를 해도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코앞에는 내신만 하면 될 줄 알아. 될 리가 있겠냐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간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을 해도 제대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야? 자, 벌써 판단이 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5번을 제껴야 되겠지. 얘는 그냥 없는 놈 취급해야 돼. 여기서는 정답을 배치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지. 그럼 줄여놓고, 봐라. 여기서 눈에 좀 띄는 게 있지. 과정이 어딨어? 1번하고 3번. 얘네도 일단 상대적으로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 왜냐면 나머지가 워낙 쟁쟁하지, 지금 보면. 봐봐.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지. 그러면 속된 말로 뭐야? 이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의 의도는 4번 아니면 2번에다가 정답을 숨겨놨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이거 니들도 할 수 있어. 자, 선지 줄여놨지? 이 상태로 두드러 패봐. 그러면 니들이 이길 수도 있겠지. 이게 만약에 봐봐. 이 문제가 오지선다를 다 가진 상태로 사지육신이 멀쩡한 상태, 풀피 상태로 니들하고 붙으면 내가 계속 비교해주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바로 알아들을 텐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니들은 원딜이라고. 유리몸이야, 유리몸. 얘네들은 근딜러야. 붙으면 니들이 죽어. 계속 내가 강조하지. 근데 무조건 막타는 붙어서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멀리서 거리 유지하면서 최대한 피를 빼놓고 붙어가지고 막타 쳐야지 니들이 이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처음부터 붙으면 어떻게 돼? 니들이 갈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예 상대가 안 돼. 진짜로 얘기해주면. 내신에서도 사경을 헤매는 놈들이 무슨 근자감으로 수능을 이기겠다는 거야. 어? 내신이 동네 축구면 이건 프리미어 리그인데 어떻게 이겨? 어?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다만 얘네가 니들보다 센 건 맞지만 이렇게 다 줄여놨어. 두드러 패가지고 붙기 전에. 선지가 2개 남았네? 이 상태로 니들하고 붙잖아? 그러면 그 우위가 의미가 없어. 니들도 제압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래 줄여놔야 니네 수준에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무작정 열심히 읽고 내 피지컬로 열심히 풀어가지고 해결하겠다?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피지컬이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타고나는 게 있어. 당연히. 있지만 노력으로는 극복이 된다.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는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데 수능 국어 정도 되면은 사실 여태까지 쌓아왔던 공부량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몇 달 찔끔찔끔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바뀌지 않아. 니들이 수능에 풀로 투자한다고 해봐야 넉 달이야. 3년이 아니야. 니네가 무슨 3년을 수능을 준비해. 너네 3년 세월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신 준비하고, 그지? 나머지는 허송세월로 보내잖아. 수능에 무슨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 안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시금을 전폐하고 국어만 10년을 빼기 치면 당연히 올라가겠지. 인간의 두뇌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60살 이상까지 계속 지능은 올라가. 너네가 공부하는 양에 비례해서 책도 많이 읽고 하면 10년 주기로 바뀌어. 그래서 어릴 때 책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왜? 어릴 때 책을 많이 봐가지고 빌드업을 쌓아놔야 7살부터 한 10년 읽어봐라. 한 17살 되지? 대충 밥 나오지 벌써. 어른들이 왜 책 많이 보고 일기장 쓰라고 하는지 이해되냐? 근데 너희들 너무 늦었다고 이제. 이제 와서 무슨 훈련을 해? 이해돼? 내가 지금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현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와서 책 많이 보면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 좋아져. 10년 뒤에.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 당장 죽게 생겼는데 10년을 어떻게 기약을 하나 근데. 이해되냐? 당장 한 2, 3년 있다가 니는 뭐가 따라온다니까 수능이. 너네 여기서 따이면은 대학 못 가. 그냥 지방에 아무 데나 가야 돼 그냥. 내가 아니면은 뭐 간호대라든가 몇몇 특성화된 데 가고 싶다. 다 최저가 걸려 있어. 어지간하면.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준비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준비해도 제대로. 자 걸러놔야지 그지? 자 그다음 봅시다. 35번 봐봐. 요거 원래는 잘 들어야 돼. 딱 네모로 묶여 있으면 본문에서도 네모로 묶여 있거든? 원래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봐.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사이에 네모가 표시되어 있잖아? 중심 글감에 대한 얘기니까 적용이 돼. 어디 있어, 지금? 극초반이네? 여기 있잖아. 이거는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려가 봅시다. 자, 봅시다. 1번을 보자. 자, 여기 지금 보면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을 안 해. 뒤집어 봐. 반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지? 계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한다겠지. 이해되나? 그럼 모델링이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야? 모델링의 정의에 가깝지. 이게 단순 사실이지. 이해되나? 자, 근데 2번 봐봐. 여기 원인 결과가 있거든? 결과가 어디 있지? 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아니? 응?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이 공면을 표현할 수가 있어. 뭘 이용하는 게 원인이 되나? 이거 아니야? 삼각형을 조합하는 게 수단이 되지. 원인과 결과 아니야? 그지? 이거는 전제가 있잖아. 이거 먼저 봐야지. 요건 전제지. 그지? 3번 봅시다.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이거 뭔 거 같나? 이거 그동안 수업 좀 들은 놈들은 감이 올 텐데. 자, 이거 인과관계야? 아니면 단순 사실이야? 과정이야? 뭐야? 준영아, 뭔 거 같아? 3번. 전제야, 사실이야? 그렇지. 단순 사실이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잘하네. 맞지? 생각해보니까 너도 은근 고인물이야, 그지? 꽤 오래 들었지? 4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진아. 결과가 어디 있어?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 잠깐만. 야, 네가 봤을 때 우진아, 이게 지금 단순 사실이야?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어? 공간상에 점이 있는데 이걸 2차원 평면 위에다가 배치한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있어? 이게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하는 목적이 뭔가? 아니면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나와 있나? 봤을 때? 이렇게 배치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 좋은 점. 아, 이 선지 안에 있냐고. 그럼 뭐지? 그렇지. 단순 사실이지. 단순 사실이요. 버리면 돼. 버린다고. 5번 봅시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벌써 느낌 오지? 범준아, 이거 뭐냐? 그렇지. 걸러낼 수 있다니까? 우선순위 누구밖에 없어. 2번밖에 안 나오잖아. 얘가 그냥 정답, 이거 찍으면 안 돼, 근데. 비문학을 개풀기가 싫고, 저 봐봐, 싫고, 내용도 어렵고 귀찮으니까 우선순위 하나 나오면 그냥 쿨하게 찍는 새끼들 있어. 아니, 인생 걸고 도박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너네 우선 타격 지점을 찝어주는 거지. 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여. 날먹하지 마시고 가서 봐. 알겠어, 뭔 얘기인지? 어디 보면 되니? 요 근처 보면서 지금 그래도 요거 눈여겨보고 이제 요 근처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이 일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왜냐면 사실 이게 너무 이게 실전 수능이긴 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지. 솔직히 이렇게 짜놓으면 모르는 학생들이야 이걸 일일이 다 보겠지만 어지간히 이게 좀 습관화돼 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놈들 봐라. 여기다 숨긴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나와. 그럼 얘를 먼저 봤는데 그냥 답이라고 치자. 나머지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시간도 절약되고 오답의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지. 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를 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봐. 제한 시간이 환장하게 걸려있는 상태 35번이면 너네 보통 진짜 특출나지 않은 이상 뒤에 몇 문제 버티고 있어? 한 10문제 더 있지? 근데 지금 한 10분 남았을 것이고 앞에 비문학 문학 중에 모품과 세네 개는 있을 거란 말이야. 헷갈리는 거. 별표 쳐놓고 넘어왔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문제 마저 풀고 아까 못 풀었던 거 가가지고 다시 봐야 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고 만약에 더군다나 내가 수시를 썼는데 1차는 합격했다. 그럼 최저만 나오면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압박이 훨씬 더 심하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실전은 너네 선배들 보면은 야 니네가 봤을 때 야 뭐지 쫄본가 생각이 될 정도로 별거 아닌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면 내가 얘기했지. 암묵적으로 비문학이 먼저 나오고 비문학 쫙 풀다 보면은 비문학 딱 끝나고 문학이 딱 나와 원래. 이게 암묵적인 룰이야. 근데 이제 한 번 수능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 섞여 있었던 적이 있다고. 난이도는 전년하고 비슷해. 순서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 그럼 평균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평균이 더 낮아. 정말 희한하지.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순서를 바꿔놨을 뿐이잖아. 넘버링을, 그지? 근데도 영향을 받아.
조그마한 것에도 멘탈이 나간단 말이야. 왜? 상황이 코너에 몰려 있으면 그렇게 돼. 지금이야 니들이 이따가 내가 시간 줄 때 문제 풀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보통은 연습할 때 문제를 푸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겠지만 이게 실전이다 그러면 니네 선배들 표현 빌자면은 넘길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린대. 뭐가 나올지 모르니 너무 무서우니까. 눈앞에 하얘지고 손이 막 땀이 나가지고 시험지 다 젖는다는 거야. 너무 긴장이 되니 손이 벌벌벌벌 떨린다는 거지. 왜? 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까. 압박이 엄청나단 말이야. 내신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신은 여러 번 시험 볼 수라도 있지. 응? 수능은 조지면은 짤없이 1년 강제 리스폰 쿨타임 걸리는데 내년도에 또 저 교육 정책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지? 어쨌든 그렇다. 36번 봅시다. 이거 뭐야?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얘기네? 이거는 그냥 풀면 되겠지. 왜냐면 이제 그냥 풀면 되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 추론이라고 나오지. 이러면 좀 느낌이 달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기억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거든. 이러면은 그냥 그 근처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추론이라고 돼 있지. 그럼 애초에 뭐야?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리야. 그러면 기이한 건 뭐냐? 36번하고 니네 37번 있지. 이게 3점짜리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더 어렵게 느껴져? 얘가 더 어려워 정상이지. 근데 오답률은 비슷해. 36, 37번 비슷하게 나와. 희한하지? 왜냐면 여기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제가 기본으로 추론이잖아. 그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 결론이 어디에 있나? 결론을 먼저 찾아야 돼.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어떨 때? 동일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는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수로부야. 아무 때나 연산 시간이 길어지냐? 경우의 수를 주지. 경우의 수가 어디 있어? 동시 연산 수행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말이지 하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이해되냐? 이거 뭐야? 인과관계 들어가 있지? 경우의 수를 가정했지? 전제가 하나란 말이지. 그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근데 문제가, 봐봐. 10개의 연산을 10개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말이지. 그러면 얘가 결과인데, 얘를 통해 뭐를 한다는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밑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위해서, 밑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야? 요거지. 잘 봐. 노란색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빨간 밑줄이 가능하고, 자,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논리 구조를 봐. 여기 연산이니 정점이니 코온이 하는 건 눈속임이다. 이거는 니들이 내용을 몰라도 돼. 그냥 공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했지. 항상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은 뭐야? 10개 연산을 10개 코에서 동시 진행할 때 뭐가 필요해? 10개 연산 명령 필요한 건 전제 하나지. 근데 이 빨간 밑줄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뭐야? 정점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전제가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위랑 비교해봐봐. 두 배지. 이렇게 되면, 자, 전제가 두 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이 있어. 얘네 둘을 비교한 거 아니야. 내 말 잘 듣고 지금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화면을.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맞지? 이게 같은지 아닌지 알려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전제가 주어졌어? 이런 경우의 수가 주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봐. 한 개의 코어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걸었을 때 첫 번째 네모랑 두 번째 네모라는 두 가지 값이 주어지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랬더니 얘네들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건 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저 노란색 경우의 수가 주어졌을 때 박스 두 개의 결과가 이어지는 게 맞는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제 몇 개야? 노란색이랑 박스 하나씩이었으면 전제가 하나인데 결과값이 두 개니까 전제 몇 개로 계산해야 돼? 두 개다. 이거 두 개잖아. 그제? 네 번째 봅시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 연산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결과가 어디 있어? 총 연산 시간. 그지? 그 다음, 한 개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 두 가지가 결론이야. 요거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같더라는 거야. 아무 때나? 아니지. 자, 어떨 때? 자, 보면 데이터 연산을 자, 뭐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노란색을 통해 뭐를 할 수 있대? 요걸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노란색을 통해 밑줄이 가능한데. 그지? 노란색의 가정이 주어졌을 때 박스 두 개의 결과가 나와. 자, 이러면은 전제가 몇 개인 셈이야? 2 곱하기 2니까 몇 개야? 무려 4개 때려 박혀 있지? 전체 4개다. 그지? 이해될 거야. 5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봐봐. 결과 값이 두 개지, 여기도. 이거랑, 어디 있어? 이거랑 비교했다는 거 아니오. 그지? 그러면 어떨 때 얘랑 어떨 때 얘를 비교하려면 그 경우의 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거 뭐야? 여기 지금 보면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드에서 처리한다는 경우의 수를 걸었을 때. 근데 이 노란색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또 뭔데? 정점 위치를 구하는 거지, 여전히. 그럼 이것도 몇 개야? 네 개란 말이야. 전제가 네 개지. 야, 이러면, 봐봐. 이 말인즉슨 여기서 전제 개수는 뭘 뜻하느냐? 니들이 이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들여야 될 에너지의 양과 비례한다. 그럼 전제가 한 개인 거보다 두 개인 거는 두 배는 어렵다는 얘기고. 그지? 전제가 네 개인 거는 두 개에 비해서 다시 두 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지 니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너네 같으면 1, 2, 3번에 숨기고 싶니? 여기다가 답을 숨기면 어떻게 돼? 아니, 판을 이렇게 짜놓고, 어? 1번하고 4, 5번은 비교가 안 되는데? 너네가 1번을 확인할 때 들어가는 어떤 사고력의 어떤 수준이나 아니면은 연산의 양하고 4, 5번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연산의 양이 아예 차이가 달라. 이거는 4배란 말이야.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1번의 정답을 배치했을 확률보다는 4, 5번에 배치했을 확률이 4배 이상 높다. 내가 출제위원이어도 거기다 숨길 것 같더라. 이거 어디야? 얘네들 먼저 봐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보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거지, 이제. 1번은 거의 최악의 선지가 되지, 이렇게 되면. 근데 거의 1순위 안에 있겠지. 왜? 1순위가 두 개니까. 판을 이렇게 짜놨으면 이 중에 하나겠지. 그럼 뭐야? 이거를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봐봐. 이렇게 밑줄 긋고 할 시간 없다 그랬지. 이거 최종적으로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천천히 보여주는 거고 따라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보자마자 포각이 나와야 돼. 어디를 먼저 두드러 부셔야 되겠구나. 아, 4, 5번을 먼저 때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주 잘 배운 거지. 근데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 1번은 제껴야 되겠다. 이거 전제가 좀 적어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로만 훈련이 돼 있어도 유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그냥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냥 열심히 읽고,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다. 완전 무모한 짓거리야. 니들이 여기서 썰려 나가. 자,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틀리거나, 맞아도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 맞았어. 필사적으로 풀어서 맞았어. 근데 한 4분 지났어. 망했지. 망했지. 왜? 단순 사실적으로 45문제를 주고 80분을 주는데 한 문제당 2분씩만 소요돼도 몇 분이야? 90분이지. 그러니까 한 문제당 몇 분 내로 풀어야 돼? 58초에서 1분 12초 내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4분 5분을 붙들려 있었다? 그럼 뒤에서 한 3, 4문제 다 찍어야 돼. 그럼 여기서 저기 필사적으로 2점을 땄어. 근데 뒤에서 2점짜리 한 3개 틀렸어. 이러면은 뭐야? 완전히 패배한 거지, 이거는. 그냥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데 틀려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물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깔았을 때 얘기고 니네가 요 우선순위를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각을 좁혀서 싸우기 전에 한번 쐈어 이렇게 쏴가지고 얘네 셋을 그냥 어떻게 쭈루룩 날려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날렸어 그리고 이제 니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4번 5번 선지만 상대하면 된단 말이지 이러면 승산이 있지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다섯 개가 다 살아있는 사지육신이 36번 문제 사지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얘가 풀 컨디션으로 니들하고 붙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밀려. 무조건.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왜? 니들은 훈련량이 적어. 첫 번째. 두 번째,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많이 안 해. 학기 시작되면 내신 위주의 공부만 하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다 찝어줘. 무- 외부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것도 내가 다 갖다 주잖아. 그러면 그거를 달달 외우고 주워 먹어서 보통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점수가 나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시험을 갑자기 대비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썰려 나간단 말이야. 등급이 막 5등급, 6등급, 7등급 나와,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고 싶으면 포각을 좁혀가지고 얘네가 니들한테 붙기 전에 몇 번 쏴가지고 제압을 해놓고 이제 다 어느 정도 HP 빠졌으면 가가지고 막다 칠 생각 하셔야 된다. 이거를 팔팔한 상태로 니들이 붙으면 찢겨 나간다고 내가 계속 얘기한다. 상대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기고 싶으면 어느 상황이든 간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니들 자신이랑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얘기하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만능으로 다 이길 수는 건 없지. 다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알았으면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기만 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 이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 내가 왜 니들이 질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해 줬잖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건 뭐다? 다시 얘기하지만 막연하게 이거를 많이 읽고 풀어서 내 언어 사고력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내가 이걸 다 기억하거나 내용을 응용해 척척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바라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훈련하면 된단 말이야. 요거는 비유하자면 뭐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막 17살 때부터 칼 잡고 살아났어.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칼 훈련했어. 근접전을. 근데 니들은 그냥 평상시 안 했어. 농사꾼이야, 예를 들면. 근데 전쟁 났어. 깃발 들고 모여 이래가지고 창 하나씩 들려주고 싸워라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근접전 연습 아무리 한다고 하는데 칼 들고 들어오는 놈 이길 수 있냐고 솔직히.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임진왜란때 상황이라고 얘기했지. 왜 육지에서 20일도 안 돼서 본진이 털리는 거야? 조상들이 병신이라서 아니야. 준비했어. 너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 잘못 얘기하니까 국사교과서에서는 당파 싸움 하느라고 동인들은 전쟁 안 난다. 서인들은 난다 이랬는데 선조가 등신이어가지고 전쟁 안 나는구나. 준비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했어. 오죽하면 백성들한테 너무 전쟁 준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놈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반발할 정도로 준비했어. 했는데 털린 거야. 왜? 이런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붙어도 진단 말이야, 결국에는. 근데 이순신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야? 안 되는 근접전을 연습시킨 게 아니라니까? 적의 장점은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봉쇄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 군사들이 질이 낮고, 근접전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멀리서 일단 화포로 쏴가지고, 어느 정도 기선을 제압해 놓고, 전력을 깎아낸 다음에, 붙어가지고 불화살로 마무리하고는 안 해. 뛰어내려가지고, 근접전으로 막다 치는 거야. 그래, 드라마나 내가 영화 같은 거는 과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뻥뻥 쏘면 알아서 다 뒤지는 걸로 나오지, 보통. 왜냐면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니까, 시원해야 될 거 아니야. 펑펑 쏘면 다 개박살 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랬지. 외선도 나무로 만들어, 나무로. 이게 침몰이 되겠냐, 나무인데. 당연히 뜨지, 무리에. 아이고, 이 당시에 포탄은 장렬탄이 아니라니까. 그냥 쇳덩어리요. 그 이거 몇 번 쏜다고 왜군이 다 죽냐? 아니란 말이야. 발사체 자체도 판옥선 한 척에 들어가는 발사체가 50발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 그럼 뭐야? 지금 거리에서 꼭 필요한 데만 쏴가지고 병력을 갉아먹고 붙어서 막타로 마무리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지. 물론 이 과정에서 적들이 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붙거나 이랬을 땐 치명적이니까 얘네들이 기동성을 묶을 수 있는 전략을 다 세워놓고 지형집을 다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요격하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게 니들보다 아무리 세다고 하고 너네 피지컬로 얘네를 상대할 수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공략해라 해가지고 선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때릴 부분들을 먼저 정해가지고 두드러 패면 니들이 어느 정도는 승산을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알겠나 뭔 얘기인지 집에 가가지고 내 말 잘 들어. 비문학도 문제집 사지 말라 그랬지. 비문학 집에 가서 이거 연습하고 싶으면 달라 그래. 준단 말이야, 학원에서.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연습할 때도 무작정 읽고 풀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내 일회용품이라 그랬지. 이거 집에 가서 공부한답시고 모델링, 렌더링 이거 외우고 있지 마라. 이거 완전 삽질이다. 이거 안 나와, 한 번 나온 거는. 일회용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연습할 때도 열심히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본문에서 세 가지 뽑아내려고 한 거 그대로 연습하시고 선지대 우선순위 출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해야지 들어, 이것도. 이해되냐? 마지막 보자. 한 문제 남았어. 자, 이거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지를 한번 보면, 잠깐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계라는 말이 나와. 이거 뭐야? 하나같이 단계로 나오지. 이거 과정이야. 그런 거보다 완전 응용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 보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순서, 즉 과정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어려운 거야, 사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나 특정 상황을 주고 적용하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응용이 안 돼서 털린단 말이야.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 새끼가 왜 3점일까? 왜 3점일까?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게 누구야?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그럼 내가 이따가 정리해 줄 때 순서를 얘기할 건데 순서 정리해 줄 거란 말이야. 그 순서만 신경을 써도 37번은 날먹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적용조차도 필요 없어. 이거는 툭 쏘면 그냥 죽는단 말이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자, 올라가가지고 본문 봅시다. 정리해 줄게 이제. 자, 본문 볼 때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고 중요한 거 내 말 명심.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아무 데나 하지 마라. 자, 예를 들면 너는 이런 행동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 봐봐. 모델링이란, 자,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이야. 예를 들면, 자, 이래 저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단계구나. 밑줄 긋는 경우가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짓 하지 마. 처음 보는 개념을 보면 어렵다고 느끼지, 당연히. 그러면 그 개념 자체에 동그라미를 하고 정의의 밑줄을 긋는데,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봐봐. 밑줄 그으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중심적인 선지가 연계돼서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추론한 선지들 봐봐. 인과관계나 과정이나 뭐 상관관계 아니었어. 이건 정의란 말이야. 니네 선배들도 그렇고 선배의 선배들도 그렇고 비문학을 못 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줄을 아무 데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다 싶으면 긴장하면서 밑줄 긋고 눈여겨보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니네 생명줄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밑줄 긋는 거 아니다. 아무 데나 밑줄 긋으면 죽는다. 그렇게 되면 전멸해. 여기다가 밑줄 긋는 게 아니야. 밑줄은, 잘 들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도로 그어야 돼. 화살표 잘 그어야 되고. 자, 내가 만들어주는 도식화를 원래는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요거를 조합식을 만들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자, 본다. 여기서 최근의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중요한 게 1도 없어. 여기까지는 니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안 돼.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를 거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차피 나올 거야. 여기 모델링, 그 다음 뭐 나와? 밑에 보면 렌더링이라고 나오지? 그럼 뭐야? 모델링 다음에 렌더링이야.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는 어디서 나오겠니?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겠지? 이거를 가지고 첫 문단까지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맨날 전멸하는 거라고. 얘까지 데리고 갈 시간이 없어. 이것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갈 거야?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다 이고 갈라 그래? 이거는 버려야지 읽고 나서.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읽어. 읽되 읽고 나서 넘어가시라고.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얘까지 머릿속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 때 기억하려고 하면 이거 완전 잘못된 방식이야. 어차피 기억 다 못해. 여기다가 화력이 분산되면 안 돼. 여기다 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쏘면 안 돼. 죽는다고 여기다 쏘면. 자, 계속 봅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값을 설정,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렇대. 이거는 뭐야? 모델링의 뜻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씩 얘기하지. 이거 그냥 넘어가, 제발. 밑줄 긋지 마. 계속 봅시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을 정밀하게 표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원인으로 작용해서 어디로 가자. 이런 걸 잘 봐야 돼. 딴 건 필요 없고. 자, 뭐라고 돼 있어? 굴곡을 표현할 수 있어요. 굴곡. 인과관계만 봐. 화살표 그을 때. 알겠어? 자, 잠깐만. 선을 좀 굵게 할게. 눈에 띄게 일부러. 딴 거 다 가려지게 하는 거야, 일부러. 딴 건 보는 게 아니야. 너네 내가 이거 표시해주고 공식 도출해주고 나면 항상 느끼겠지만 본문이 이만큼 있어도 활용하는 부분은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였어. 나머지까지 신경 쓰니까 질 수밖에 없지. 왜? 나머지는 허수아비라서 거기다 때려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알겠어? 여기다가 쏴야지 크리 터진다. 딴 데 쏘면은 병신집밖에 안 돼. 딴 데다가 퐁당퐁당 쏘지 마시고 이거 잘 봐야 돼. 보자.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모양, 그 다음에 크기. 자, 화살표 봐봐. 화살표 그어야지. 자, 이게 뭐야? 아,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일부러 뒤에 배경에 있는 글자들 보이지 말라고 밑줄 이렇게 굵게 긋는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 그렇구나. 왜 하지 마? 왜 하지 마? 삼각형을 가지고 어떻게 굴곡을 표현하고 모양과 크기를 표현하지? 왜서 그렇지? 이러지 마시라고. 왜? 그 공식이 안 나오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여기서 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까지 너네는 간극을 밝혀 찝찝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기는 한데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안 돼. 몰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것까지 알면 이거는 국어가 아니야. 이거 위에 국어 띄워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 국어가 아니야 이때부터. 그럼 뭐야? 기술이지 기술. 기술이라고 해야지. 기술 과정이라고 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 봅시다. 자, 계속 볼게. 자, 이 정점들의 개수는 말이지, 물체가 변형돼도 안 바뀌고, 정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자, 잘 봐. 네, 나오지? 물체의 간격과 정점 사이의 간격이란 말이 나오지? 이런 걸 잘 봐. 봐라. 자, 물체가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여기 지금 보면 물체가 커지거나 물체 크기, 그지? 물체 크기와 정점 사이의 간격이라고 나오니까 다 필요 없고, 얘랑 있지? 자, 집중. 얘하고, 요거 있지? 요게 뭐야? 아, 정비례구나.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물체가 작아지면 말이지. 정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는구나. 이게 뭐야? 아, 정비례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에? 자, 계속 보면. 자, 계속 볼게. 물체 표면의 특성화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이 된다. 뭐 그렇겠지. 1대1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니?
여기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건질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게 전부였단 말이야. 이게 끝이야. 딴 건 다 필요 없고, 아, 모델링이구나. 이게. 이 뭐다? 모델링. 1번 모델링. 알겠나 뭔 얘기인지. 자, 지금 여기서 활용한 거 몇 개 있어. 잘 봐. 뭐, 정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서. 자, 봐라. 이게 뭐야? 굴곡에 영향 주고, 모양에 영향 주고, 크기에 영향 주고. 이 물체의 크기와 이 정점 사이의 간격은 정비례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자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알겠어? 여기에만 딱 집중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려고 생각을 하고 얘만 딱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얘네만 딱딱딱 눈으로 보고 넘어가. 내가 그래가지고 밑줄이나 네모 함부로 긋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봤을 때 중심적인 선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읽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맨 첫 문장이 맞아. 하지만 중심 문장은 여기서 찾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찾아서 뭐 할 거야? 중심 문장 찾으면 내용이 알아서 이해가 되고 중요한 게 알아서 뽑혀지나?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그건 너네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 자, 계속 볼게.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서 바라보는가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게 뭐다? 렌더링이다. 정의잖아. 넘어가시라고. 아, 이제 렌더링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나오나 보다. 전체 화면을 잘 나눈 점이 화소인데 화소의 뜻이지. 눈여겨볼 필요 없어.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사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하여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중요한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잘 봐. 화소값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 이걸 가지고 뭐를 표현해? 원근감을 살리더라. 인과관계만 보셔. 딴 건 다 필요 없어. 아, 화소값이라는 걸 정하면 이 원근감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아, 오케이.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지거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를 고려하여 화소값. 오케이. 그럼 화소값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나왔지?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물체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에다가 물체에 가려진 조명에 의해 생기는 명암과 그림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 자, 물체 표면 특성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변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본문의 내용을 이용을 할 거야. 자, 얘를 가지고 누구를? 화소값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근감을 만드는데, 이때 물체 표면 특성에다가 뭐가 또 들어가? 여기 지금 보면 나오지. 뭐라고 돼 있어? 명암, 그림자 같은 거 있지? 가려지는. 아, 요것도 화소값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더라. 인과관계만 잘 보란 말이야. 인과관계만. 알겠어? 다시 한번. 물체 표면 특성 명암 그림자가 뭐에 영향을 줘? 화소값. 화소값은 뭐를 만들어내? 원근감. 이게 다란 말이야. 나머지를 보지 마시고. 자, 계속 보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근감이 멀고 가까운 정도니까 먼 거는 작게, 가까운 건 클 거 아니야? 이러면 뭐야? 이게 입체감이지 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계속 봅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이 되면 하나의 오케이. 그러면 봐봐. 순서 나오지? 프레임이 생성되는 건 어떤 단계 다음이야? 요 단계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봐봐. 위에서 뭐가 먼저였어? 모델링? 그지? 모델링이었고 그 다음 요 모델링을 바탕으로 뭐로 내려와? 아, 뭐구나. 렌더링이라는 걸 하는구나. 두 번째가 렌더링이구나. 렌더링. 그리고 렌더링 다음이 뭐야? 프레임 생성이구나. 순서 나왔지? 문제로 나올 것이야. 자, 아까 전에 응용 문제 봤지? 요거를 가지고 나오겠지? 요 순서 가지고 말이야. 내가 쉽다 그랬지? 자, 요렇게 선후 관계가 결정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정지 영상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야. 그럼 프레임을 만들고 뭐를 만드니? 정지 영상을 만들더라. 순서만 보시면 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선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되겠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지 영상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꽈놓는다든가. 맞지? 또는 물체 고유의 표면은 화소값을 통해 결정된다. 거꾸로 돼 있지. 물체 고유의 표면의 특성이 화소값을 지정하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비틀어 놓는단 말이야. 화소값의 말뜻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니들이 어렵다고 느끼거든. 그러면 봐라. 여기도 중요한 것만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이 부분. 물체 표면 특성이라는 게 화소값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고 그럼 원근감이 뚝딱 생기는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명암과 그림자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요게 렌더링인데 이게 끝나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지 영상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봐봐. 몇 개 있냐? 몇 개 안 되지. 그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실제로 니들이 이 정답을 다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량은 여기에 다 쏠려 있어.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딴 데 어그로가 끌려서 여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르는데 지금 여기 지금 색깔 칠해지지 않은 부분 있지. 여기에 눈에 불을 켜고 다 기억하려고 하니 당연히 정보가 질질 새지. 왜? 다 기억 못 하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딴 데 어그로 끌리면 안 돼. 이것만 봐야 돼. 계속 봅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뒤에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 모델링이 먼저잖아. 그지? 그 다음 뭐였어? 렌더링이었지? 그거 그대로 나오네, 지금. 그지? 계속 봅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기간이 길어진다. 이게 중요하지. 정비례 반비례 나왔잖아, 지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왼쪽에다가 좀 눈에 보기 좋게 쓸게. 자, 정점 개수가 있고, 그지? 정점의 개수. 정점이 몇 개요? 자, 이거랑. 자, 지금 보면은 해상도는 정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와 눈여겨볼 거, 해상도. 그지? 그 다음에 화소수. 그 다음에 연산량.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정점의 개수라는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많을수록 해상도도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화소의 수가 많아지고, 얘가 많아질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늘면 얘도 늘고 다 필요 없다 그랬지? 얘가 늘면 얘도 늘고 얘가 늘면 얘도 느는구나.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당연한 얘기지만 연산량이 많아지면 연산의 시간도 어떻게 되겠어? 처리 시간도 길어지겠지. 자, 위로 뺀다. 눈에 띄게. 자, 뭐야? 처리 시간. 음. 처리 시간 역시도 어떻다? 정비례 관계니까 쭉쭉쭉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된단 말이야. 아주 쉽지. 왠지는 몰라도 돼. 얘네가 이런 게 찝찝하다고 하더라고. 이거 왠지 몰라서 찝찝하다.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화소의 수가 많으면 연산량이 많아질까? 이건 몰라도 된다고. 여기서 니들한테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아, 절대로. 나와 있는 것만 되풀이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봤지? 자, 이제 응용해봐. 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계속 봅시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연산을 순서대로 수행하기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잠깐만. 병목 현상의 정의 나왔지. 아까 전에 선지 중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냐? 병목 현상이란 무엇이다? 바로 나와 안 나와? 눈에 띄지? 데이터가 집중돼가지고 렉 걸리는 거. 그게 병목 현상이래.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자,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뭐야? CPU란 말이야. CPU. 그지? CPU가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처리한단 말이지. 요거를 수행을 하는데 얘만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누가 도와준다? 누가 도와줘? GPU가 도와준다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고 CPU에 비해서는 저속, 속도가 느려. 그러면 미친. 그럼 CPU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GPU는 왜 씁니까? 이유가 있겠지. 자, 봅시다. GPU는 동일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 고속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면 GPU는 한 번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야, 순서 나왔네.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GPU는 한 번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하고 1번. 그 다음에 자, 연산 명령어 전달. 이거 몇 개? 한 개. 원터치네, 원터치. 한 개. 연산 명령어가 한 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연산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뭐야? 자, 그래서 연산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한 큐에 처리할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게 뭔데? GPU의 특징이고. 그래서, 자, 얘가 이제 GPU의 특징이고, 그래서, 자, 얘가 GPU인데, 이 GPU가 누굴 도와줄 수 있다? CPU를 도와줄 수가 있디야. 이러한 과정 때문에. 알겠나,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가 있구나. 자, 정리 다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색깔을 좀 칠해줄 테니까 봐봐. 자, 여기 봅시다.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어렵지 않지? 해상도가 올라가지. 해상도 올라가면 화소일수 올라가지. 연산량이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러면 처리 시간도 길어지겠지. 따라서 CPU가 이걸 수행할 때, 뭐 힘들어. 혼자 다 하려니까. 그럼 누가 도와줘? GPU가 도와준다 이거야. GPU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데이터 순차적으로 각각의 코어에 전송. 여기서 중요한 거. 1데이터 1코어다. 나왔잖아. 1데이터 대 1코어.
어. 코어 하나당 데이터 하나만 처리할 수 있다고 원래? 코어가 여러 개지. 그럼 코어에 다 들어가. 데이터가. 그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명령어 딱 입력하면 뭐야? 각각의 코어에서 쫙 그냥 연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 명령어 몇 개? 한 개의 연산 명령어를 딱 전달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각각의 코어에 전달돼 있던 애들이 쫘라라락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연산이 끝나더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끝이야 이게. 그럼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모델링 단계, 2번 렌더링, 3번 자 정비례 반비례 관계 나왔고 마지막 처리 과정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색깔 칠해지지 않은 나머지 이 지금 중요한 단어들 빼고 나머지들 있지. 싸그리 더미 데이터야. 이거는 쓸모가 없다고 사실. 근데 이것까지 니들이 다 안고 가려고 하니까 화력이 분산되지. 너네가 계속 얘기한다. 자원이 유한하지. 너네한테 주어진 시간도 유한하고 순간 집중력과 순간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약점에다가 쏟아부어 1.4를 해야 간신히 이길 수 있는데 포탄을 퍼부어야지. 여기저기 다 쏴 그냥.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다 쏜 다음에 싹 기억해야지 하고 이상한 시도를 하면서 문제보다 이해가 안 되면 다 가서 봐 또. 다. 이게 악랄한 게 뭔 줄 아냐? 35번 봐봐. 이거 만약에 말이지. 옳은 건 하나밖에 없지. 그럼 1번 봐봐. 1번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없잖아. 예를 들면. 얘들아 없는 게 본문에서 나오냐? 1번이 아니라고 칠게 예를 들면 정답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면 없을 거 아니야 적절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 다 뒤져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끝까지 읽어야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1번 선지가 얘보다 쉽다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방법론을 익히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얘를 판단하려면 어쨌든 본문을 다 뒤지고 앉아 있어야 돼 안 나올 때까지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자, 이따가 시간 줄 때 어디를 먼저 봐라. 다시 한번 우선순위 처리해 놓은 거 먼저 봐야 된다. 그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델링 단계에서 뭐 한다고 돼 있니? 정점을 가지고 뭐 한다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렌더링 단계에서 화소값 지정 어쩌고 나오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화소값을 지정하는 게 모델링이라고 구라를 치는 거야. 이거 지금 과정을 어떻게 비틀어 놓은 거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해되냐? 그거 쉽지. 야, 다음 중 1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요거야, 맞지? 했는데 그게 사실 2단계에서 해야 될 짓이야. 그걸 1단계로 갖다 놓고, 2단계에서 할 짓을 3단계에 갖다 놓고, 그런 거라니까? 이 보면은 전부 다 뭐야? 단계, 즉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나? 그대로 있어. 요거 뽑아줄 거야. 그대로 있어봐. 자, 보자. 일단은 34번. 정답이 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지? 정답이 2번이지. 이거 봐봐. 지금 인과관계를 바꿔놨잖아. 원인 결과가 바뀌어 있지. 그지?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걸 추려냈을 때 인과관계 안에 진짜로 답이 있다. 그 다음에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인데 요것도 여기 모델링에 대해서 원인 결과를 보면 삼각형을 가지고 물체의 곡면을 표현해낼 수 있다. 굴곡을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이 2번이고. 쉽잖아. 그지? 넘어가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인데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것만 뽑아내면 된다는 거였지. 요거 정답 몇 번이야?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추려놓은 게 지금 다 죽여놓은 게 4번, 5번 안에 있을 테니까 4번을 보면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데이터 처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GPU가 작동할 이유가 없지,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야, 그럼 코어가 여러 개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1테이터 1코어라 그랬지. 그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쪽 코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끝냈어. 그 다음은 이쪽 코어 이제 순차적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개의 코어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은 밖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10개의 데이터가 CPU로 들어왔다. 10개를 처리해야 돼. 그럼 순서가 하나하나 처리하겠지. 코어가 한 개니까 어차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4번은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되면. 애초에 이상한 전제를 걸어놨지.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 이러면 GPU를 빡대가리로 만드는 건데 이런 미쳤다고 GPU를 써가지고 이 렌더링을 갖다가 보조하게 하겠느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전제가 그래. 전제가. 지금 조건을 그렇게 걸어놨네. 그럼 정답이 그냥 4번이 맞지.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10개 코어에서 처리한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없지. 근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이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다만 중요한 거는 코어의 전송 속도라고 하는 처리하는 건 한 번에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순차적으로 전송한다라고 여기 써놨잖아. 단계를 보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10개를 갖다가 한 개의 코어에 들어가면은 10번 들어가겠지. 근데 예를 들어 10개의 코어가 있어. 그러면 한 번에 다 들어가기는 하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이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을 수가 없지. 이건 당연히 다르겠지. 다음 넘어가서 자, 요거. 자, 요거 지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잘 들여다보면은 장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정점을 이루기는 삼각형이 줄어든다. 모델링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델링에 관련된 건 여기서 다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삼각형이 굴곡과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 물체 크기와 정점 사이의 간격이 정비례다. 그러면 이 정점이라는 건 삼각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정점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는 삼각형의 크기가 변한다기보다는 삼각형의 크기는 고정이고 그 사이의 정점이 삼각형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물체 크기가 조절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델링 단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없을 뿐더러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보면 멀고 가까운 거를 얘기하니까 무슨 단계에서 하는 짓이야, 사실은. 렌더링이, 내가 뭐라 그랬어? 렌더링 단계에서 해야 될 걸 갖다가 모델링 단계라고 페이크를 쳐놨지? 자, 지금 예상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날고 기어봐야. 정답 몇 번? 그냥 4번이잖아. 다 맞은 사람 있나? 하나 틀렸다. 잘했네. 두 개. 잘했네. 다 틀리지만 않으면 돼. 하나만 맞아도 사실은 살아남은 거거든.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비문학은 어차피 많이 틀려. 많이 맞을 수가 없어. 애초에. 숙제 내줄게. 다음 시간까지, 이거 근데 은근 내용이 골 때리니까 요거 조금 주의는 해야 되는데, 16번하고, 17번은 안 돼. 18번, 19번, 요거 분석할 수 있다. 16, 18, 19번. 우선순위 추려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시간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주는 것처럼 요 중요한 거 세 가지 있지? 인과상관 과정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오면 더 좋겠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맞춰볼 수가 있으니까, 그지? 여기까지.